제가 외국 관객에게 영화를 선보일 때 극장에서 웃음이 터지면 그게 제일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또 유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일단 영화를 만들 때부터 이것이 보편적인 정서인지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관계, 한국 사람이어도 미래의 한국 관객에게 이게 통할 수 있는 유머인지, 어떤 종류의 유머는 지금은 잘 통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왜 웃기지 하고 너무 썰렁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그리고 미래 한국인에게 통할 수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자막 번역에 아주 공을 들이죠. 아주 자막 번역하는 사람과 앉아고 철저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민해서 만들어요. 금자씨, 웬일이야 이 시간에? 가불 좀 해주세요. 가불은 불가. 바로 그게 이제 전달되지 않는 유머죠. 한국말로는 언어 유희예요. 말 장난이어서 웃긴데 도저히 이것은 번역이 불가능해서 그냥 재미없는 대사가 됐죠. 그게 유머가 통했다면 나머지들은 정말 다 잘 통했다라는 거 보아도 됩니다. 그만큼 유머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을 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예요. 장르 영화를 만드는 나한테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값이에요. 디폴트예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든 장르적인 어떤 컨벤션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의 기본값이고, 제가 어떤 작품 만들 때 억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흥행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고민해서 이것이 예술적으로도 나를 시킨다, 창조적으로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고치고 고민해서 그렇게 해서 관객들도 좋아할 수 있는 방향과 만나질 때까지 고민해서 만듭니다. 근데 파킹찬스는 일부러 거기서 벗어나고, 파킹찬스 영화를 장르에서 벗어난 영화들이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파란만장, 나이트 패싱이라고 한 제목을 가진 파란만장, 그 단편 영화예요. 그 아이폰 4로만 촬영을 했는데 동생과 함께 만들었고요. 그 작품이 가진 독창성, 그리고 쉴 새 없이 관객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 좋고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현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나이가 더 많다, 또 일찍 데뷔했다는 것으로 선배, 후배 이렇게 위계가 있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 동료들이고 대등한 관계고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족한 면을 좀 메워줄 수 있으면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작하는 감독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 제 각본을 읽혀보고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배우는 게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너무 좁은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취향만 고집해서는 얻을 수 없는 넓은 관점을 얻을 수 있죠. 그 감독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고요.